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이 다우존스 지수는 0.69% 오르면서 44,293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어제는 올랐습니다. 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0.06% 올랐고요. 19,29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P 500은 6,001선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은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저녁에 93.7이 나왔고 예측치가 91.9, 이전치가 91.5였으니까 이거보다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 NFI 소기업 낙관 지수를 보면 미국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32만 5천 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경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점 자체는 100이니까 100보다 상회하면 좋은 것이고 100보다 안 좋으면 이거 경제를 안 좋게 보는 것이긴 한데 93.7이면 확실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개선됐기 때문에 그래도 소기업들의 전망치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머스 바켄 리치몬드 연준 이사의 이제 연설이 있고 또 닐즈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요 세 발언들을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FMC는 지났죠. F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FMC 이후에 그러니까 연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특히나 그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재정 정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연준의 인사들은 과연 이 미국채 금리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월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봐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30년물이라든가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힌트가 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정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발탁됐나요? 일단은 외교 라인들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외교 라인이라고 한다면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분이 이제 선임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무장관으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 일단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마이크 월츠가 됐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이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플로리다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트럼프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 지역의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선임을 하고 있어서 이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 특징을 보면 1971년생인데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출생이에요. 그리고 쿠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라틴계 국무부 장관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었는데 당시에 본 100명 중에 최연소 의원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상원 의원을 이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 특징을 보면 국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특징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힘에 의한 외교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힘에 의한 외교에서 대중 강경파,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확하게 트럼프와 맞닿아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원의원, 그러니까 차기 국무장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한파 중에 굉장히 특이한 동향을 보였던 게 뭐냐면 미국의 상원의원으로서는 처음이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다만 마이크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고 육군 특수부대 그린 베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역시나 이제 대중국 강경파로서 힘을 통한 애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결국은 대중국 압박은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 2기의 이 발탁된 인물들의 특징들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트럼프의 충성심이 강하고 트럼프와 색채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도 발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 거죠? 이번에 크리스티 노움이라고 사우스 다코타주의 주지사를 선임했습니다. 여성분이고요. 이제 일단 국토안보부라고 한다면 해관 국경보호국, 이민세관 단속국, 연방재난관리청, 비밀경호국 이런 기관을 관할하는 거대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크리스티 노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주요 정책을 본다 그러면 아까 이민세관 단속국을 이제 관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크리스 노원 같은 경우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고요. 만약 이게 이제 형사가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걱정되는 게 뭐냐면 향후 구인난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고용들이 이제 안정되고 있지만 그 전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인난이 굉장히 컸었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낮았었고 고용은 많아졌었고 그리고 급여 인상률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 만약에 불법 이민자를 퇴거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재현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9만 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중으로 한 8만 8천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트럼프의 감세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늘어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채권 발행이 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이 필요할 텐데 2020년 이후에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는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비트코인이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들어오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앞서 내놓은 바 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행정명령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규제 중심의 기술 개발이라는 걸 모토로 걸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AI로 인해서 터미네이터 같이 AI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을 겪는 것을 일단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규제를 만약 강화한다고 했을 때 AI 산업의 발달은 약간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AI 행정명령을 백지화해서 AI 산업의 발달을 좀 더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이 규제가 축소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건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전과 전력 발전 이런 사업에서의 환경 규제를 면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원전과 LNG 발전소 쪽에서 수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들을 좀 관심을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미 대선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대선과 더불어서 이번에 상원 하원 선거가 모두 있었는데요. 상원 선거 결과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고 발표가 나섰고 하원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435석 중에 최소 219석을 차지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매 2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선거 이후에 2년 동안은
적어도 공화당이 이 입법과 이제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 굉장히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상원의 역할을 보면 고위 공직자 인사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 징수 같은 법률 위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장악했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정책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행정명령 백지화라든가 아니면 이민자에 대한 추방이라든가 이런 대중 강경책이라든가 이런 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트럼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